서울TV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여성이며 결혼 1년차 새댁입니다. 얼마 전 결혼 기념일로 남편과 근사한 곳에서 식사하며 축하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신혼이라 남편과 계속 볶으며 행복한 하루를 보내고 있는 와중 문득 그날이 생각나 이렇게 사연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날이 대체 언제냐고요? 바로 남편과 결혼하기 딱 일주일 전이요.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도 아찔합니다. 자칫하면 크게 후회하고 결혼이 엎어질 뻔했던 순간이었죠. 다행히 남편에게 생긴 오해는 잘 풀고 결혼해서 현재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지만 그때 제 마음을 괴롭히며 힘들게 했던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그 사람은 남편의 또 다른 여자였거든요. 그럼 그때 이야기를 여러분께 자세히 들려드릴게요. 우린 동호회에서 처음 만났어요. 그리고 자석처럼 이끌리듯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고 단숨에 빠져들어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되었죠. 남자친구와 3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양가집안에 인사드리고 무난히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제 주변 친구들은 늘 그런 말을 하곤 했어요. 정말 시집 잘 가는 거라고 말입니다. 우리 남편이 뭐 하나 아쉬운 게 없이 정말 완벽한 사람이거든요. 직업도 괜찮고 거기다 외모며 성격이 두루두루 좋습니다. 또 얼마나 자상한지 주변에서 남자 잘 만났다며 늘 부러워했어요. 그뿐이게요. 시부모님은 또 어떻고요?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고 남편의 고운 성품은 다 시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였습니다. 결혼하는 내내 우리 예비 며느리라고 칭하며 얼마나 사랑으로 아껴주셨는지 몰라요. 그래서 다들 시집 정말 잘 가는 거라고 부러워하곤 했습니다. 저 역시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결혼 준비하는 동안 힘든 줄도 모르고 행복했었죠. 그렇게 우리의 결혼식을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의 사이를 뒤흔들 결정적인 사건이 벌어지고 말았어요. 하루를 마무리하고 침대에 누워 쉬고 있는데 문자 알림 소리에 핸드폰 누드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예상치 못한 문자 내용에 두 눈을 의심하다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 남자 만나면 네 인생 종치니까 절대 결혼하지 마. 당장 헤어져? 난데없는 문자. 왜 내게 이런 문자가 온 걸까 깜짝 놀랐습니다. 더군다나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은 다름 아닌 남편이었고요. 도대체 이게 뭐하는 짓인가 놀라서 멍하니 앉아있는데 곧이어 남편이 사진 하나를 보냈습니다. 낯선 침대에 누워서 자는 남편의 모습을 찍은 사진이었죠? 이게 뭐야? 나한테 이런 문자와 사진을 왜 보낸 거지? 이거 누가 찍어준 거야? 너무 놀라서 부랴부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는 거예요. 당장 전화 받으라고 왜 전화를 안 받냐고 문자로 따지고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전화를 걸어도 단 한 통을 받지 않더군요. 보낸 문자 역시 답이 없었고요. 이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고 중간중간 받지 않은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댔죠. 혹시라도 전화가 올까봐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러면서 문자의 내용과 사진을 계속해서 곱씹었어요. 이날 남편은 오랜만에 멀리서 사는 친척들과 남편 집에 모여 한잔한다고 했습니다. 일주일이면 우리 결혼이니까 겸사겸사 미리 축하도 할 겸 모이는 자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가 보다 하고 대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러다 이런 문자를 받게 된 거고요.
풀리지 않는 상황에 잠이고 뭐고 밤새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가 되어서야 기다리던 남편의 전화를 받게 되었어요. 저는 밤새워 뒤척이다 아침에 겨우 잠이 들었고 전화벨 소리에 화들짝 놀라 전화를 받게 되었습니다. 여보세요? 저기요. 너 지금 일어났어?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 내가 밤새 전화를 몇 번이나 했는데. 그러게, 전화 많이 했네? 일어나자마자 부재 중 떠있는 거 보고 전화했어. 나 어제 술 많이 취해 뻗었거든. 그나저나 뭐야, 무슨 일 있었어? 전화를 왜 이렇게 많이 한 거야? 문자는 또 뭐고? 그걸 몰라서 물어? 네가 보낸 문자 때문에 내가 놀라서 전화한 거잖아. 대체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자기 친척들 집에 놀러와서 한잔한다고 했잖아. 그렇지? 어제 친척들이랑 한잔한 거야. 그런데 그게 왜? 뭐? 그럼 어제 친척들이랑 술 마시고 집에서 잤다는 거야? 그렇다니까? 자기가 나한테 보낸 문자 기억 안 나? 그거 자기가 보낸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럼 그 사진을 누가 찍은 건데? 사진? 무슨 사진을 말하는 거야? 나한테 보낸 문자 내역이 있을 거 아니야. 그거 확인해봐. 어제 나한테 이 결혼 하지 말라고 문자 보내고 술에 취해서 자기 찾은 사진 찍어 보냈잖아. 뭐? 그게 무슨 소리야? 내가 그런 문자로 문자 보냈다고. 저는 화가 나서 길길이 날뛰며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해명을 요구했는데 남편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대체 본인이 무슨 문자와 사진을 보냈냐며 물으는 듯 했어요. 그래서 제게 보낸 문자 내역을 확인해보라고 했습니다. 술 기운에 잘못 보낸 거 아니냐는 식으로 물어보니 그제야 서둘러 문자 내역을 살펴보기 시작했죠. 그리고 곧이어 자신이 무슨 사진을 보냈냐는 겁니다. 어제 나 지금 친척들이랑 한잔하고 있어라고 보낸 문자가 다였다면서 더 이상 보낸 문자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속은 더욱 답답하고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남편이 보낸 문자와 사진을 캡처해서 보여주니 남자친구 역시 저와 같은 반응을 보였어요. 보여있고? 누가 이런 문자를 보냈다고? 남편은 제가 보낸 문자를 보고 저와 같은 반응으로 이게 뭐냐며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이런 문자를 보낸 적이 없다고 펄쩍 뛰었어요. 그럼 저는 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남자친구 역시 모른다고 어이없어 하더군요. 남편 핸드폰에는 보낸 문자 기록이 없었어요. 아무래도 보낸 사람이 문자를 보내고 지운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하더라고요. 대체 누구길래? 남편 핸드폰으로 제게 그런 문자를 보낸 걸까?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거기다 남편의 말이 정말 사실일까? 한편으로 의심스러웠어요. 자기, 설마 지금 다 의심하는 거 아니지? 내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 나한테는 분명 오랜만에 친척들이랑 모여서 술 마신다고 했는데 이런 문자가 왔어.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니? 입장 바꿔서 생각해봐. 자기라면 이해할 수 있겠어? 나라고 의심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잖아. 이런 문자와 사진을 받은 이상 이상하게 생각되지 않겠냐고. 나 자기 믿어. 그럴 리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래도 한편으로는 혹시 나는 의심이 싹 든단 말이야. 무슨 의심? 내가 뭐 자기 두고 다른 여자랑 바람이라도 피운다는 거야? 진짜 미치겠네. 그래, 자기가 충분히 오해할 만한 상황인 거 이해해. 그런데 나 정말 아니야. 내가 뭐하러 그런 짓을 해. 나 정말 어제 술이 너에 대해서 필린 듯 끊겼어. 그래 좋아. 좀 못 믿겠으면 우리 부모님 깨우쳐봐. 어제 친척들이랑 내 곁에 내내 같이 계셨으니까 전화해서 확인해보면 될 텐데. 남편은 정말 억울하다며 난리쳤습니다.
남편의 말을 믿으면서도 한편으로는 풀리지 않는 사건에 답답함을 느꼈어요. 혹시라도 정말나 몰래 다른 여자가 있는 걸까봐 불안하기도 했고요. 아무리 살아가는 사람이고 결혼을 약속했다고 해도 사람 일이란 게 언제 어떻게 될지 한치 앞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안함이 더욱 커져만 갔습니다. 남편은 맹세가 아니라고 펄쩍 뛰었어요. 본인은 저 말고 다른 여자 같은 거 일조롭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다며 자신 있어 했습니다. 못 믿겠으면 직접 집에 와서 확인해 보라고 했죠. 그래서 저는 우선 알았다고 하고 준비해서 예비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러자 시부모님은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으로 저를 반갑게 맞이해 주셨습니다. 어머, 우리 예비 며느리 왔니? 네, 어머니. 근처 지나가다가 예비시랑 얼굴 좀 보려고 들렸어요. 아이고, 그렇게들 좋을까. 곧 있으면 결혼하는데 이렇게 보고 싶어서 찾아오고. 보기 참 좋다. 하하. 방에 있어? 들어가 봐. 근데 어제 친척분들 오셨다고 들은 것 같은데 집에 아무도 없네요? 어머님하고 아버님만 계신 듯한데. 친성이한테 들었구나. 다들 일찍 갔어. 벌써요? 그럼 시간이 몇인데? 일어나자마자 다들 집에 갔지. 친성이한테 들어서 알겠지만 어제 모처럼 모여서 한잔한 거거든. 그러니 다들 술이 떡이 되게 마셨지. 친성이도 점심 때 돼서 겨우 일어났잖니. 안 그래도 잘 왔어. 친성이 해장시키려고 점심 아직 안 먹었는데 온 김에 같이 들자꾸나. 아, 그래요. 어젠 술을 많이 마셨구나. 어쩐지 연락이 통 안 되더라고요, 밤새. 곧 있으면 결혼하니까 친척들이 축하한다고 한 잔씩 줬거든. 그걸 다 받아 먹었으니 취하지. 그럼 어제 술을 취해서 쭉 방에서 잤겠네요? 그럼 요태 방에서 잤지. 예비시모는 남편의 말처럼 술에 취해 일찍 잠들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쯤 되니 사건은 더욱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남편 방에 들어가니 남편 역시 예비시모와 마찬가지로 같은 이야기를 해댔습니다. 우리 둘은 대체 이 문자가 뭔지 혼란스럽기만 했어요. 그러던 그때 예비시모가 누군가를 반겨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은 집에 누가 왔나 보다 하고 밤을 나갔어요. 저 역시 누가 온 거지 싶어 궁금한 마음에 따라 나섰습니다. 뭐야, 집에 간 거 아니었어? 집에 가려다가 오빠랑 이모랑 더 놀고 싶어서 다시 왔어요. 이모도 알잖아. 우리 엄마 아빠 일 바빠서 집에 잘 안 계시는 거. 혼자 있으면 뭐해 심심하기만 하지 뭐. 곧 있으면 오빠 결혼하는데 그때까지 오빠를 놀라요? 에헤이, 오빠. 마침 집에 있었네? 문을 열고 나가니 대학생 정도로 보이는 친척 동생이 서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는 8살 정도 차이 나는 친척 동생이 하나 있었어요. 부모님이 바쁘셔서 어릴 때부터 남편 집에 자주 맡겨지곤 했대요. 그래서 남편과 친하게 지냈고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남편을 친오빠처럼 잘 따랐다고 했습니다. 친척 동생은 남편을 보고 반가워서 자연스럽게 팔짱을 끼며 싱글벙글 웃었어요. 그리고 그 뒤에 멀뚱히 서 있는 저를 보고 순간적으로 표정을 싹 굳혔습니다. 뭐야? 오빠 여자친구도 방에 같이 있었네? 아까웠어. 둘이 처음 보지? 인사해. 오빠랑 결혼할 사람이야? 친척 동생은 인사 없이 굳은 표정으로 저를 빤히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뭔가 싶어서 먼저 인사를 건넸어요. 안녕하세요. 네. 분명 남편이 결혼한 사람이라고 저를 소개했는데 돌아온 대답은 고작 네가 전부였습니다. 제가 먼저 안녕하세요라고 했으면 본인도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듬듬 뭔가 인사가 들어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하나도 없이 뭔가 저를 못마땅한 눈빛으로 쳐다보더군요. 나이도 어린 게
포르잔머리 없이 무엇하는 건가 어이없었습니다. 남편 역시 살짝 당황스러워하는 듯했죠. 예비 시모는 제게 온 김에 같이 식사하자고 밥을 차려주셨어요. 그러자 친척 동생은 밥 먹자고 사둘러 남편의 발을 잡아 끌고 주방으로 데리고 갔어요. 밥을 먹는 내내 친척 동생은 남편 옆에 딱 붙어서 떨어질 줄 몰랐습니다. 저도 남편 옆에 앉아 밥을 먹고 있는데 친척 동생은 남편 입에 음식을 넣어주기도 하고 본인 밥 위에 반찬 올려달라며 온갖 애교를 다 피우더군요. 그러면서 남편 어깨에 머리를 기대기도 하고 막 손도 잡고요. 저도 친척 동생이 있지만 이런 적 한 번도 없었거든요. 두고 보면 둘이 커플이고 제가 친척 동생으로 오해받을 상황 같았습니다. 급기야는 집에 갈 때 남편이 집까지 데려다 주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친척 동생이 속이 너무 안 좋다면서 남편에게 옆에서 등 좀 두들겨달라고 하더군요. 어릴 때 본인이 체하면 오빠가 자주 두들겨주지 않았냐고. 오빠가 두들겨줘야 속이 편해진다나 물어나. 막 어리광을 부리길래 남편이 난 전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그래서 저는 바로 집이 코앞이니까 혼자 갈 수 있다며 친척 동생이나 챙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잘 도착했다고 말해줄 겸 전화 통화를 했어요. 그때 제가 친척 동생에 관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자기가 예전에 말한 그 친척 동생이지? 자기 엄청나게 잘 따른다던. 맞아. 누가 보면 동생이 아니라 무슨 여자친구를 보겠던데. 무슨 말이야 그게. 아니 아까 보니까 그렇더라고. 내가 버젓이 옆에 있는데 내내 자기 팔짱 끼고 옆에 딱 붙어 있었잖아. 그야 날 친오빠처럼 생각하니까 그렇지. 어느 여동생이 친오빠한테 그런 식으로 굴어? 내 주변 친구들이 친오빠한테 그렇게 하는 거 한 번도 본 적 없어? 아무리 사이좋은 남매라고 해도 그렇게는 안 해. 그런가? 난 잘 모르겠어. 워낙 어릴 때부터 그래서 그냥 그러려니 했지. 그래도 보기 좀 그렇더라. 아무리 친척 동생이라도 그렇지 그게 뭐야? 어머님도 아무 말씀 안 하시고 말이야. 뭐야? 자기 혹시 질투하는 거야? 남편인 그냥 친척 동생인데 무슨 질투를 하냐며 웃어넘겼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아까 상황이 거슬리더라고요. 저는 정말 친척 동생이 그런 식으로 군다는 걸 듣거나 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물며 친남매끼리도 안 그러는데 말이죠. 친척 동생에게 묘한 질투가 나기도 했고 알게 모르게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은근슬쩍 저를 의식하면서 더욱 남편에게 붙는 것 같기도 했고 저를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느낌이었어요. 뭔가 모르게 경계하는 눈빛이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남편에게 살짝 그런 느낌을 받았다고 하니까 그게 뭐냐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친척 동생한테 질투나 한다고 막 놀리기까지 하고 말입니다. 저도 친척 동생한테 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지? 어이없기도 했어요. 남편 말대로 워낙 어릴 때부터 그리 지냈다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이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알 수 없는 찝찝함이 남아있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아직 풀지 못한 문자에 관해 이야기를 주고받던 중 핸드폰 너머로 친척 동생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오빠 뭐해? 나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이러기야?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오빠 지금 여자친구랑 통화하고 있어서. 통화 뭐 맨날 했을 텐데 오늘 하루 안 하면 어때? 아까도 봤으면서 할 말이 그렇게 많아? 그러지 말고 나랑 놀자. 나 진짜 오랜만에 놀러 왔는데 이럴 거야? 서운해. 그 사이를 못 참고 친척 동생은 저와 남편의 전화통화를 방해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들리는 그녀의 엄청난 애교. 남편은 결국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어요. 본인이 이따가 문자 보낸다면서요? 누가 여자친구고 누가 친척 동생인지 모르겠다군요.
은근히 짜증났지만 우선 알았다고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혼자 시간 보내면서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는데 뭐가 그리도 바쁜지 연락이 한 통 없었어요. 그래, 너희끼리 재미있게 잘 놀아라. 짜증나서 신경 쓰지 않으려고 자려고 하는데 늦은 시간 남편에게 문자가 한 통 왔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또 심상치 않았어요. 남편이 보낸 문자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내 남자 빼앗지 마. 네가 끼어들기 훨씬 전부터 우린 서로 사랑하고 있고 언젠가는 결혼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인생 꼬이기 싫으면 당장 파혼해. 안 그러면 내가 너 죽여버릴 거야. 전날과 같은 문자에 저는 또 한 번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또 침대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사진이 도착했어요. 그것도 상의엔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놀라서 바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핸드폰 전원이 꺼져 있었죠. 밤새 또 전화를 걸어보고 남편의 연락을 기다렸지만 어떤 연락도 들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날이 밝을 때까지 기다려야겠다 싶었습니다. 남편 집으로 찾아갈 생각이었어요. 남편 번호로 온 사진을 보면서 별의별 생각을 다 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생각을 좀 두문한 것 같아요. 연락이 안 되니까 저 혼자 상상의 나래를 다 펼치게 되더라고요. 혹시 친척 동생 핑계대면서 나한테 거짓말하고 밖에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건가? 너무도 혼란스럽고 뭐가 뭔지 정신 차리기 힘들었어요. 그러다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처음 사진을 받았을 때는 너무 놀라서 잘 몰랐는데 두 번째 사진을 잘 살펴보니까 사진 속 침대가 남편 방에 있는 침대였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해할 수 없었어요. 누가 내게 이런 문자를 보낸 거지? 그것도 남편의 핸드폰을 이용해서 대체 누가? 어떻게 남편 방에 들어가서 자는 모습을 찍은 걸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었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쏜살같이 남편 집으로 가기 위해 준비했어요. 그리고 문을 열자마자 놀라서 현관에 주저앉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와, 이게 뭐야? 누가 이런 걸... 현관문을 열고 나가자마자 깜짝 놀라서 기겁했습니다. 뭐 때문에 그리 놀랐냐고요? 문을 열고 앞으로 나가려는데 발밑에 뭔가 고이는 느낌이 났어요. 그래서 뭔가 싶어 쳐다봤더니 현관문 바로 밑에 제 사진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고 저 혼자 찍은 사진도 있었어요. 그런데 소름 돋는 건 사진 속 제 얼굴이 죄다 난도질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었어요. 그리고 뒷면에 빨간 글씨로 적혀져 있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적혀진 내용은 이러했어요. 내가 먼저야?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남자한테서 떨어져. 순간적으로 휩싸이는 공포심에 정신적으로 패니까 죽을 뻔했습니다. 진짜 안 당해본 사람은 몰라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너무 무서웠어요. 누군가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고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정신 차리고 그 사진을 챙겨서 바로 남편의 집으로 향했어요. 어머니는 막 잠에서 깬 얼굴로 저를 맞이해 주셨고 이렇게 일찍 무슨 일이냐며 물어보셨습니다. 세상에, 지금 몇 시야? 꼭두 새벽부터 무슨 일이니? 뭐 좀 확인할 게 있어서요. 진성씨 방에 있죠? 그럼 방에 있겠지. 그런데 무슨 일이야? 얼굴빛이 안 좋네. 죄송해요, 어머니. 저 진성씨랑 먼저 이야기 좀 할게요. 예비시모는 심각한 제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망설일 틈이 없었어요. 바로 남편의 방으로 향했고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워 곤히 자고 있었어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다 냅다 남편을
한도로 깨웠습니다. 일어나. 빨리 일어나라고. 뭐야, 아침부터. 어제 어떻게 된 거야?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 핸드폰을 왜 꺼놓고? 핸드폰? 배터리가 나갔나? 어제 동생이랑 한잔하다가 깜빡 잠들었네. 뭐? 또 술을 마셨다고? 근데 아침부터 무슨 일이야? 어제 연락 안 돼서 찾아온 거야? 저는 속이 다 죽겠는데 남편은 태어난 모습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이틀 동안 밤새 잠도 잘 못 자고 신경 쓰다 보니까 예민할 대로 예민해져 있었어요. 거기다 예비신랑 번호로 이러한 문자를 받았는데 아무렇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남편에게 받은 문자 내용을 보내줬습니다. 이거 뭐야? 이거, 이 문자 뭐야? 사진은 또 뭐고?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이야. 이 문자 받고 바로 자기한테 올라갔어. 핸드폰은 꺼져 있지 어떠한 연락도 안 되니까 내가 얼마나 답답했는 줄 알아? 그러면 안 되지만 자기가 날 배신한 걸까봐 미치고 발작 뛰는 줄 알았다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어제는 어머님도 계시고 자기 친척 동생도 은사왕이라 더 깊게 말 못했어. 그런데 오늘은 아니야. 이 문자다 먼저 어떻게든 풀어내야겠어. 해명해. 이게 뭐냐고. 그래가 어떻게 알아? 나도 모르는 일이라니까. 난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아니 막말로 내가 자기한테 그런 문자를 왜 보내겠어? 그럼 뭔데? 누가 보낸 건데? 그럼 나도 모르지. 어제도 말했지만 난 정말 억울해. 내가 자기 말고 다른 여자가 어딨어. 진짜 아니야. 나도 지금 자기만큼이나 답답하고 미치겠어. 도대체 누가 이런 문자를 보낸 거지? 이 사진은 또 먼저 어제로 지금 이러고. 나만 하겠어. 이틀 연속으로 이런 문자 받고 참 한숨 제대로 못 잤어. 거기다 넌 연락도 안 됐고. 내가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지 네가 알아? 연락 안 되는 내내 1분이 1년 같았어. 우리 결혼식 며칠 안 남았어. 코앞이라고. 결혼식 얼마 안 놔두고 이런 일이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니? 네가 나라면 태어나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나 정말 너무 짜증나고 답답해 미치겠어. 그러니 네가 어떻게 좀 해줘. 이 문자 누가 보낸 건지, 누가 이런 짓을 벌인 건지 생각 좀 해보란 말이야. 안 그러면 나 계속 널 의심할 수밖에 없어. 확실한 정답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만을 믿을 수 있겠니? 한 점의 불신이라도 그게 싹트면 점점 커지는 법이야. 나 자기 의심하기 싫다고. 저는 주머니에 챙겨온 사진들을 꺼내서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봐. 오늘 아침에 누군가 우리 집 앞에 두고 간 거야. 남편은 제가 건넨 사진을 많이 쳐다봤습니다. 그리고는 저와 같은 표정으로 충격을 받은 듯 했죠. 이런 사진까지 받은 마당에 내가 뭐다 어떻게 해야 하니? 드라마에서 나 봤지? 이런 사진 받아본 거 처음이야. 뒷면에 쓰여있는 빨간 것이 봤어? 이거 대체 누구 짓인데? 뭐 집히는 사람이라도 있을 거 아니냐고. 그냥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지금이라도 다 털어놔줘. 대체 이거 누구야? 나 몰래 만나는 사람 있었니? 양다리 걸치다가 나랑 결혼 결심하고 일방적으로 헤어지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그 여자가 나한테 안심 보고 이런 짓을 꾸민 거냐고? 그럼 또 무슨 소리야? 말이 되는 소리 좀 해. 글쎄, 나도 모르는 일이라니까. 자기한테 이런 짓을 한 건지 너 정말 아는 게 하나도 없어. 정말 남편도 모르는 일이라면 억울하고 답답하겠죠? 그러나 남편보다 더욱 답답하고 미치겠는 건 바로 저예요. 그래서 결국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에 버럭 소리치며 화를 냈어요. 어떻게든 제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헤매나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방에서 남편과 큰소리가 오고 가니까 밖에서 잠자코 듣고 있던 어머니께서 놀란 표정으로 들어오셨어요. 아니, 너희 왜 그래 해? 아침부터 큰 소리 치고. 무슨 일 있니? 싸우기라도 한 거야? 뭐 때문에 이러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예민하니까 그럴 수 있어. 어제까지만 해도 아무렇지 않았잖니? 평소 둘 사이가 얼마나 좋은지 내가 다 잘 아는데 결혼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렇게 싸울 거 없어. 괜한 오해 풀고 얼른 화해들 하렴. 나랑 네 아버지 있는 마다니 이게 뭐하는 짓이야? 죄송해요, 어머니. 그런데 저 너무 힘들어요. 그래요, 다시다가 저도 모르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된다고요. 친성씨한테 다른 여자가 있으면 어쩌나, 나몰래 바람이라도 피우면 어쩌지? 미치고 발작 뛰겠어요. 바람? 아니, 너,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친성이가 바람은 무슨 바람? 어머니, 이것 좀 보세요. 저희가 이렇게 싸운 게 다 이 문자 때문이라고요. 저는 어머니에게 받은 문자와 사진을 모두 보여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역시 크게 놀라시며 손으로 입을 가리셨어요. 이것 때문에 꼭두 새벽부터 찾아온 거예요. 어머니, 무치 피는 거 없으세요? 친성씨는 누가 이런 건지 하나도 모르겠대요. 그럼 저 어떻게 해요? 이 사람도 몰라서 이러고 있는 마당에 저는 어떻겠냐고요. 이런 상황에 결혼은 어쩌고요? 혹시 친성씨 스토킹 당한 적 없어? 스토킹? 그래, 스토킹. 그게 아니면 말이 안 되잖아. 잘 생각해봐. 자기 좋다고 쫓아다닌 사람 없었어? 제 말에 남편은 괴로운지 한껏 머리를 헝거러뜨리며 뭔가를 곰곰이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핸드폰에 있는 사진을 두루두루 쳐다보더니 뭔가 하라는 듯 눌러더군요. 잠깐만, 이거 뭐야? 뭐가? 아니, 여기 무슨 실루엣 같은데 확대 좀 해보자. 남편은 본인 번호로 보낸 사진을 크게 확대하기 시작했어요. 저도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남편의 말을 듣고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니까 사진 속 구석의 창문에 어떤 실루엣이 비쳐 있었어요. 크게 확대해서 가까이 보니 웬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손에 낯익은 반지가 보였죠. 잠깐만, 이 반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분명히 어디서 본 적 있는 익숙한 반지였어요. 내가 이걸 어디서 봤더라? 곰곰이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알게 되었어요. 그 반지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말입니다. 남편과 저는 동시에 그 사람을 입 밖으로 꺼냈어요. 동생, 자기 친척 동생, 지웅이야. 이거 지웅이 반지인데? 똑똑히 기억해요. 전날 친척 동생이랑 같이 밥 먹을 때 손에 끼고 있던 반지를 봤습니다. 사진 속 유리창에 비친 손에 끼워져 있는 반지. 남편의 친척 동생이 끼고 있던 그 반지였어요. 그거 남편도 알아채려고요. 우린 급히 친척 동생을 찾았습니다. 그러자 시모는 방에 없다며 어디 나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급히 친척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고 당장 집으로 들어오라고 했어요. 잠시 후 밖에 나갔던 친척 동생이 들어왔습니다. 제 얼굴을 보자마자 싹 그른 채로 노려보기 시작하더니 어제처럼 남편 옆에 찰싹 붙어서 운과 대결을 떨기 시작했어요. 새벽부터 어디 갔다 오는 거야, 말도 없이? 그냥 잠이 안 와서 동네 산책 좀 했어. 근데 왜? 새벽이라 걱정돼서 전화한 거야? 아니면 내가 보고 싶었나? 에헤헤. 지금부터 오빠가 너한테 물어볼 게 있어. 거짓말할 생각 말고 똑바로 말해줘. 이 핸드폰, 오빠 여자친구 핸드폰이야. 누군가 이런 문자를 보내는데 혹시 이거 네가 보낸 거야? 남편은 제 핸드폰을 켜서 친척 동생에게 보여주며 물었습니다. 그러자 친척 동생의 표정이 잠시 굳어지더니 이내 당황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몰라. 이거 내가 보낸 문자 아닌데? 정말이지? 정말도 아니지? 그렇다니까. 누가 뭐라 언니한테 이런 문자를 보내? 보여지고? 나 의심해서 집에 빨리 들어오라고 한 거였어? 난 또 걱정돼서 그런 줄 알았니? 누구야? 누가 있던 문자를 내가 보낸 거라고 뒤집어 씌운 건데. 언니예요? 아, 맞네. 언니가 그랬죠. 오빠랑 내가 언니보다 더 사이 좋은 것 같으니까 질투나서 이간질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해 먹고 되게 유치하게 노네. 오빠, 그저 이런 여자랑 결혼하는 거야? 지금이라도 다시 생각해봐. 오빠가 뭐가 부족해서 있던 여자랑 결혼을 해. 말 조심해. 그래도 오빠가 사랑하는 사람이고 결혼할 사람인데 언니 앞에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진짜 네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지? 사실 사진을 확대하다가 여자 손이 찍혀 있었는데 네가 낀 반지랑 똑같은 반지였어. 그래서 확인차 물어본 거야. 그 반지 오빠가 성인 된 기념으로 사준 반지잖아? 뭐? 오빠 진짜 너무하네. 그때 그거 가지고 날 의심한 거였어? 세상에 그 반지 낀 사람이 나 하나뿐이야? 아니잖아. 그리고 말이 안 돼. 그거 뭐로 그런 문자를 보내? 그것도 사진에 빨갛게 글씨까지 써가면서 뭐로 그런 협박을 하냐고. 뭐? 또 지금 뭐라 그랬어? 친척 동생의 말을 듣고 남편과 저는 머리를 세게 얻어맞은 듯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점적이 흐르고 굳었어요.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친척 동생을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난 너한테 빨간 글씨로 써져 있는 사진을 보여준 적이 없어. 말한 적도 없고 그저 이 핸드폰 속 문자만 보여줬는데 너 어떻게 알았니? 여자친구가 그런 사진을 받았다는 거 어떻게 한 거야? 남편의 말을 들은 친척 동생은 아차하는 표정을 짓더니 누나를 요리조리 굴리며 당황스러워했어요. 그때 확신했습니다. 이 문자를 보낸 사람이 제가 맞구나라고요. 솔직히 반지 낀 사진만으로도 확실치 않았는데 제가 받은 협박사진은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본인을 의심하는 것처럼 몰고 가자 당황스러움에 바보 같은 실수를 저지르고 만 거예요. 그 덕에 모든 진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너였어. 이 모든 짓을 저지른 게 바로 너였더니 대체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거야? 너 때문에 결혼 코앞에 두고 큰일 치를 뻔했어. 왜 그런 거야? 왜 일단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한 거냐고? 친동생처럼 생각하고 아꼈던 사람이 저지른 짓이란 걸 알게 되니 남편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러자 친척 동생은 저를 죽일 듯 노려보며 말했어요. 내가 먼저였어. 전년보다 내가 먼저 오빠를 좋아했다고. 뭐? 도대체 그게 무슨 뜻이야? 가족으로서가 아닌 나 남자로서 좋아했단 말이야? 야 임마, 너 미쳤어? 우린 가족이야. 어떻게 나 남자로 생각할 수 있어? 사람 마음이 마음대로 돼? 어느순간 오빠가 남자로 느껴지는 걸 어떡하라고. 나 오래전부터 오빠 짝사랑했어. 내 꿈이 뭔지 알아? 오빠의 신부가 되는 거. 다 알아. 오빠를 남자로 생각하고 사랑하는 게 얼마나 미친 짓인지. 그래서 내 나름대로 노력도 해봤어. 연락도 피하고 최대한 잊어보자 싶어서 멀리 유학까지 간 거야. 그런데 그래도 안 돼. 더 피하면 피할수록 오빠가 보고 싶어 죽겠는 걸 어쩌라고. 내 마음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나더러 어쩌란 말이야. 적당히 기회 봐서 이런 내 마음 고백하려고 했어. 오빠이가 어울리를 근사한 여자가 되면 고백하려고 그동안 기회만 보고 있었단 말이야. 겨우 유학 마치고 오빠 곁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날 두고 결혼을 해? 저 진짜 미쳤구나. 미쳤다고 얼마든지 욕해도 좋아. 가족을 사랑하려고 수군대를 사람들의 시선, 나 그딴 거 힘들었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오빠뿐이야.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해봐. 오빠도 날 좋아하잖아.
오빠는 지금 오빠의 진심을 해서 외면하고 있는 거야. 나의 사랑하는 마음을 누르고자 하늘섭씨 좋단 년이랑 결혼하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정신 차려. 나 한 번도 널 여자로 생각해 본 적 없어. 그저 친척 동생일 뿐이지 그 이상으로 여긴 적 눈금만큼도 없다고. 아니야, 거짓말하지 마. 그냥 솔직하게 말해도 돼. 남들 눈치 보일 필요 없다고. 나 정말 오빠 사랑해. 오빠를 위해서라면 난 펴버릴 준비됐어. 가족이고 뭐고 영금 끝이 낼 수 있다고. 조용히 안 해? 진짜 소름 끼친다. 그동안 그런 말도 안 되는 감정으로 내 옆에 있었던 부사나. 그것도 모르고 내 친동생처럼 여기며 아껴줬는데 어떻게 다 해? 남편은 큰 충격을 받은 듯 보였어요. 그 옆에서 듣고 있던 어머니 역시 충격으로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친척 동생을 보낸 남편 눈빛은 전과 달라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기억해봐주던 눈빛이 아닌 차갑게 식어있는 눈빛이었어요. 그 모습을 본 친척 동생 역시 충격을 받은 듯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 비뚤어진 감정을 제게 표출했어요. 왜 날 그런 눈빛으로 봐? 이게 전혀 때문이야. 전혀 때문에 모든 게 다 망했다고. 분위기 좋은 곳에서 근사하게 고백하고 싶었는데 이게 뭐야? 처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너 같은 건 살아있으면 안 돼. 죽어야 한다고. 친척 동생은 잔뜩 나에서 눈빛으로 저를 누려보다가 자신의 감정을 참지 못하고 제게 달려들었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빠르게 제 앞을 가로막았고 친척 동생을 바닥으로 거칠게 밀어버렸어요. 오빠. 소름 끼치니까 오빠라는 소리 집어쳐. 가족인 날 남자로 생각하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내가 결혼할 사람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아무리 생각해도 끔찍해. 네가 소름 끼치기 싫고 무서워. 그러니까 앞으로 내 앞에 나타나 생각하지 마. 죽을 때까지도 보는 일 없을 거야. 이모한테 다 말씀드릴 거고 우리 가족 모두 이제 너 안 봐. 아니 못 봐. 오빠 왜 이래? 그럼 난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죽으라고 하는 것과 같아. 오빠, 내가 미안해. 갑자기 고백해서 많이 놀랐지? 그래 맞아. 그래서 지금 이러는 거야. 그럼 생각할 시간 충분히 줄게. 나 한 번 다른 말만 하지 마. 생각할 시간 필요 없고 너 탐정통신병원이라 가봐. 그동안 친남매처럼 지낸 우리 사이에 어떻게 사랑이란 감정을 섞을 수 있냐? 난 죽을 때까지도 보고 싶지 않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여기 있는 여자친구고 예정대로 결혼해서 보란듯이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너 두 번 다시 우리 주변에 얼쩡거리지 마. 내 눈에 띄면 그때는 진짜 네가 나한테 죽을 줄 알아. 알겠어? 단호한 남편의 말에 친척 동생은 그럴 수 없다며 절규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이날 이후로 예비 시부모님은 이모님께 이 사실을 전했고 집안은 아주 쑥대밭이 되었다고 해요. 친척 동생은 결국 해외에 보내졌습니다. 가기 싫다는 걸 강제로 비행기 태워서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그 사건 덕에 사이좋던 어머님과 이모님은 알 수 없는 거리로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애는 풀렸지만 다시 생각해도 어긋난 사랑에 소름이 끼치곤 해요. 남편은 한동안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만 지금은 잘 극복하고 지내고 있습니다. 우린 예정대로 결혼했고 서로를 많이 사랑하며 행복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모님 댁과 사이가 멀어진 탓에 친척 동생의 소식은 모르지만 그 뒤에 어긋난 사람을 정리하고 잘 지내고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혼자 확신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한 미친 사랑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사랑은 혼자 하는 게 아닌 서로가 주고받는 것이라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네요. 그럼 지금까지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